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식중독하면 보통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몇 년 사이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임지혜 부단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보통 음식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에 이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겨울철에도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하죠. 네. 그 원인이 노로바이러스인데 이게 좀 어떤 겁니까?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이제 주로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인데요. 바이러스는 이렇게 추운 날씨에 훨씬 더 활동성이 많고 또 생존도 훨씬 더 오래 길게 해요. 그래서 겨울철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적은 개체수로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야외 활동이 적고 실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염된 물질이나 아니면 환자들끼리 노출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손 씻기나 이런 위생 관리도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감염 경로가 뭐 이렇게 손잡이를 좀 잡더라도 감염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보통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물이나 아니면 식품을 통해서 환자가 발생을 하고요. 그 환자가 잡았던 손잡이, 그다음에 뭐 문고리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물건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또 노출이 돼서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좀 어떤 증상일 때 이 노로바이러스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노로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이제 복통이나 아니면 이제 오심, 오한, 발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대략 한 30% 정도는 아예 증상 없이도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증상이 없지만 또 감염은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위험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아니면 5세 미만의 어린이, 그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죠. 특히 이렇게 기본적인 치료제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탈수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오래 심각하게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감염으로 인한 어떤 증상의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좀 어떤 부분들을 더 신경을 좀 쓰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손 씻기를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를 이용해서 깨끗이 씻는다.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 먹고 특히나 어패류 종류는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될 것 같고요. 물은 반드시 끓여서 드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본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리나 어떤 식품을 만드는 과정,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안 하셔야 되고요. 또 집단 생활을 하실 때에는 가능하면 공동 생활을 하지 않는 걸로 하셔야 감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다음은 이 겨울철에 가장 조심해야 할 감염병, 흔히 뭐 독감이라고 하는 맞아요. 인플루엔자에 좀 짚어보죠. 좀 많은 분들이 예방 접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도내에서 올해 첫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했다고 하죠. 지난주에 그 이제 표본 검체, 그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표본 검체에서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이 이제 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1월 15일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이제 발령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유행주의보를 이제 발령을 하게 된 거죠. 자, 뭐 일반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서 뭐 병원을 좀 늦게 찾는 분도 적지 않은데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좀 주의할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그 감기와 인플루엔자는 전혀 다른 거고요. 인플루엔자로 인한 거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보통은 겨울에서 봄까지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유행이 대확산으로 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기가 이제 사계절 내내 그냥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감염의 증상이라면 그 호흡기 질환과 관련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질환은 훨씬 더 대유행, 확산으로 벌어질 수 있어서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염의 경로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사람을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도 하고요. 예. 또 그런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말라있던 비말이나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또 아.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주변의 물건이나 아니면 이제 사람 접촉을 통해서도 또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주요 증상은 좀 어떻게 될까요? 주요 증상은 우선은 38도씨 이상의 고열, 그다음에 피로감, 두통, 근육통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침이나 인후통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예방을 위해서는 좀 어떤 것 좀 각별히 주의를 하면 될까요? 우선은 예방 접종을 다 맞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국가에서는 무료 예방 접종을 65세 이상, 그다음에 6세 이상부터 네. 6개월 이상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들한테는 무료 접종,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 접종을 확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임신부한테 예방 접종을 무료로 하는 거는 임신부뿐만이 아니라 6개월 미만의 아이들까지도 그 이제 어떤 인플루엔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떤 두 가지 작용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예방 접종으로 임산부 그 엄마와 또 아이까지도 예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좀 같이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좀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까요? 아, 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네. 기본적인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요. 손 씻기나 아니면 음식물 제대로 익혀 먹기, 물 끓여 먹기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에는 이렇게 이제 조리를 한다거나 음식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자제하시고 공동생활도 가능하면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예방 접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어떤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어떤 마스크를 쓰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대확산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 가능하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무료 예방 접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때에는 그 이제 질병관리본부 사이트를 가시거나 아니면 1339 아니면 이제 보건소를 통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로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예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임지혜 부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